오늘은 CBT랑 오스키에 대해서 이제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여서 지금 말하는 게 좀 다시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다행히 CBT랑 오스키 무사히 합격을 해서 5학년 진급이 확정이 됐고 이제 2025년 2월부터 병원이랑 약국 실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CBT랑 오스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험 내용이나 문제 내용, 뭐 시험 일정에 관한 정보도 뭐 이런 거를 SNS나 뭐 이런 유튜브 플랫폼, 뭐 더 나아가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끼리도 공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뭐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책으로 준비하면 좋았다라든지 최대한 브로드한 내용으로 말하려고 해요. 해서 제일 먼저 CBT랑 오스키가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CBT는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배웠었던 학습 내용을 현재 학생들이 습득하고 있는 상태를 보는 이론 시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스키는 그 5학년 병원이랑 약국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선별하는 실기시험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스키 실기시험에 대해서 약학공용시험센터라고 하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 센터에서 공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제 약제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초회 면담이나 복약지도 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시험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실제 약을 조제를 할 때 필요시되는 뭐 조제 능력, 예를 들어서 이제 산제나 뭐 실업제, 연고제 등을 만드는 조제 시험으로 나뉘는데요. 합격률이 전국 95%가 넘는다고 유단수를 걷도는 방심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일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시험인데 저희는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 경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스크립트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외워야 돼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경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유학생들은 그동안 이제 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오스키를 준비하면서 뭐 경어를 처음 써보는 유학생들도 많고요. 뭐 조제 시험에서도 말소리가 전혀 없는 그런 정적인 공간에서 이제 평가관들 앞에서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시험에서는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시 말하면 되는데 조제 시험에서 긴장을 하면은 손을 떨거나 하기 때문에 뭐 측량이라든지 뭐 조제 미스가 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로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전국 95%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하지만은 유학생들로서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일본인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서로 환자 역할이랑 그 다음에 약제사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뭐 복약 지도라든지 대화 연습을 하고 아마존에서 각종 조제 기구들을 구입을 해서 집에서 타이머를 재고 조제 연습을 했어요. 저는 좀 불안병이 심한 편이어가지고 이 정도는 좀 야리쓰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실제 5학년 올라가서 약국과 병원에 민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마인드라서 좀 지나치게 준비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CBT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약학공용시험센터에서 공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CBT는 총 3개의 영역이 있고 존 1부터 존 3까지 나누어지는데 존 1은 물리화학, 생물의 이제 기초과학 과목을 이제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물화생으로 하는데 일본어로는 이제 북카세라고 하고요. 존 2는 크게 의료약학이라고 있는데 똥책을 하고 뭐 양리학이라든지 뭐 약물치료학
그 다음에 약물 동태약, 약물 제제약 같은 의학적으로 좀 약물에 크게 관련되는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3은 약제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사양이라든지 위생 약학, 약학 임상 등 실제 현장이나 임상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존 1부터 존 3까지 합쳐서 약 한 300여 개 되는 문제 중에서 정답률을 60% 넘겨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존 1의 물화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화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약학과 관련된 물리화학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화학이랑 생화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리라고 해서 도르래랑 추 나오고 힘 구하고 절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 이 이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시험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CBT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공부 테크트리가 크게 4-5가지 정도로 갈리는데, 어느 것이 이제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야크제미라는 이제 대형 약제사 국가시험 대책 예비교.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 준비를 위한 대성학원, 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런 예비교에서 출판되는 CBT 대책 참고서라고 코아카리, 지금 여기 보이는 코아카리 이론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이 다른 대형 학원인 이제 메디셀에서 이제 출판이 되는 오렌지북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야크제미에서 4학년 시험을 위한 참고서가 아니고 6학년 국시를 위한 좀 많이 두꺼운, 거의 합쳐서 한 15에서 20kg 정도 되는 참고서인 아오혼이라는 이제 이론서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론보다는 이제 문제를 먼저 풀면서 모르는 이론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찾아보는 포켓 또 몬다 이슈랑 그다음 키와이미라는 이제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집파 학생들 대충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첫 번째인 야크제미의 코아카리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아카리도 이론만 거의 3000페이지에 가까워서 지금 이게 이제 존 2인데 존 1이랑 존 3도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3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론만 1회독 하는데 대충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아야 하고요. 제가 좀 중간에 나태해져서 저는 결국 1회독을 못 끝내고 시험을 치르긴 했어요. 좀 창피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가 됐든 다 합격하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 6학년 국시온 아온 공부법은 좀 비추를 드리는데, 자세하게 나와서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론만 보는데 저희 4학년 지식 수준으로는 한 10개월 이상 정도 걸리는 방대한 양이 좀 문제고, CBT 문제 형식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용들 위주로 요약되어 있는 코아카리가 훨씬 4학년 묵케노 4학년을 위한 참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3번을 아온을 소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다른 공부법보다는 무조건 아온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6학년 가서는 누구나 아온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인터넷 강의를 결제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혼자서 이제 이론서를 보면은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좀 착안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인강에서는 강사가 내용의 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집어주고, 그리고 외우기 어려운 내용들은 고로아웃을 이제 만들어줘서 어거지로 이제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점이랑, 그 다음에 일본어 강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어 능력이 좀 요구된다는 뭐 그런 게 이제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저는 1번 그 코아카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코아카리 중점 포인트집이라는 이론서랑, 그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네. 이게 이제 코아카리 마스터라는 이제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트로 있고, 그래서 이론서 3권, 그 다음에 문제집 3권, 그래서 총 6권으로 이렇게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이것만 해도 꽤 상위권으로 나올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한 1-20% 정도면은 무조건적으로 합격하는 안정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중간에 나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되고요. 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문제로 그 내용을 배우는 성향이다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런 그 코아카리 이론서랑 그 다음에 코아카리 문제집 둘 다 사고, 그 문제집을 먼저 풀면서 같이 이론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브랜드의 문제집이랑 그다음 이론서를 혼용을 하면은 약간 매칭 안 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 단어집 한 권은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약이 나오면은 이권에 대부분 약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존2에서 뭐 통합실조증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포스트잇을 찾아서 뭐 거기까지 읽어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약 단어장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면에서는 이 쿠스리 단고초라고 하는 그 약 단어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리 노트인데요. 이 노트 정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트만 이쁘게 꾸미고 실상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뭐 이쁘게 꾸미지도 않고 거의 한 색깔만 이용해서 뭐 내용도 많이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메모 형식으로 거의 포스트잇에 쓸만한 그런 양만 이제 조금만 쓰고 뭐 자세하게 쓰면은 오히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인트만 몇 글자 적고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학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보면은 뭐 결국에는 언젠가 암기가 되니까 너무 이쁜 다이어리 같은 노트 말고 그냥 대충 끄적이는 노트 형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충 이 정도가 전국시험 CBT랑 오스키에 대한 후기였고요. 이제 저는 2월부터 약국 실습을 나가는데 아직 제가 거의 5살, 6살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의 일본어밖에 구사를 못해서 걱정이 좀 심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실습을 하면서 뭐 있었던 얘기들이나 뭐 실습 후기 영상들 뭐 이런 걸 올릴 예정인데,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좀 주기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